자, 한국에서는 요즘 20, 30대 취미가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즉 언젠가 좀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기부여도 갖고 안목을 키우면서 공부도 하는 이 임장. 캐나다에서는 아직 그 정도의 열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장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뒤에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강추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릭정님께서 캐나다에서 좋은 집을 찾아내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좀 수치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좋은 집을 찾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은 이제 취미처럼 임장이 다가왔는데 네. 캐나다에서 네. 내가 임장을 해보고 싶다, 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의 관심이 있는 부동산의 여러 영역들, 뭐 커머셜 비즈니스, 뭐 집, 네. 땅, 재개발, 분양 등등의 여러 가지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그 분야에 맞는 전문 리얼터 분들과 연락을 하실 수도 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오픈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스스로 다니시면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오픈하우스라는 건 뭐 주말 아니면 오전에 언제 이렇게 딱 시간이 나눠져 있는데 네. 요즘엔 대부분 정보가 이제 온라인에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굳이 리얼터가 없어도 어느 정도 내 선에서 공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게 어떤 집에 대한 사이즈, 가격, 네. 말씀하셨던 어떤 비용들적인 것 같은데 리얼터로서 그런 임장을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걸 좀 보시나요? 임장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집을 살 가능성이 없는 집도 네. 갈 수는 있잖아요. 네. 오픈하우스 하면서. 그러면 그게 시간 낭비일까?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시기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도 예전에 제가 감히 뭐 언젠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집들도 막 억지로 다니고 했었거든요. 약간 로망이 로망이. 왜냐면 제가 거기서 사는 모습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 스스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언젠가 이루어질다라고 믿는 사람과 네.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언젠가 끝에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저는 큰 의미를 둬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여러분. 리얼터 분들이 오픈하우스 하시는 곳에 나 리얼터 없이 가면 그 리얼터 분들이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과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좀 약간 그냥 뽁 하고 앉아있고 그냥 종이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 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내 집을 팔 때는 이런 리얼터 저런 리얼터가 나랑 더 맞겠다 할 수 있고요. 또 바이어 에이전트 리얼터 분과 함께 집을 보러 임장을 다니실 때 네. 그 리얼터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혹은 이런 형태의 집에 대해서 얼마나 다박하신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네. 이런 것도 파악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좀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하고 정보를 확 전해주시는 분들이 어울리겠다. 혹은 좀 느긋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어울리겠다. 이런 것들을 리얼터로 선정하는 과정의 어떤 한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언젠가 집을 보러 가실 때. 네.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임장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리얼터가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다 다르니까 나와 케미가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건지부터 또 네. 임장도 나에게 좋은 집이 무엇인지부터 좀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직접 부동산을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한 질문이십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구매인 집이라는 것을 구매를 할 때는 목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살 집인데 공부를 안 하고 산다? 어떤 누구의 말만 혹은 리얼터의 말만 듣고 구매를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을 구매할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약간 공부도 중요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다 중요하지만 네. 좋은 리얼터 분들과 또 좋은 몰개지 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구매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게 중요한데 또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내가 이 집을 구매할 때 언젠가 이 집을 판다면 과연 이 집이 판매자들에게도 매력이 있는 집인가 옆집, 뒷집, 앞집에 비교해서 네. 무슨 장점이 있을까? 혹시 또 이 장점이 내가 생각하기엔 장점인데 나 아닌 모든 사람들한테는 단점이라서 나중에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조금 여러 가지 보편화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열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바이어지만
미래는 셀러가 될 거니까 내가 셀러라면 이 집이 어떻게 팔릴까를 미리 생각해보고 집을 사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밴쿠버 다운타운에 집을 사고 싶다, 둘러보고 싶다, 이렇다면 네. 어떻게 신청하거나 어떻게 찾아서 좀 집을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어떤 집을 찾으시는지, 어떤 방 개수가 더 중요하신지, 네. 금액대는 어느 정도 찾으시는지만 먼저 하고요. 네. 첫날은 저는 모든 집을 최대한 많이, 모든 시간을 들여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장 그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 임장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집을 보면서 서로를 같이 얘기하고 네. 뭐 같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네.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시작을 하죠. 혹시 그런 과정에서 뭐 계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고비를 들여야 된다거나 이런 뭐 비용적인 전혀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뭐 바이어 분들도 에이전트와 익스클루시브한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뭐 대부분의 바이어 리얼터 분들, 특히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계약을 하고 임장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임장을 좀 자주 다니면 확실히 안목이 좀 달라지나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얼터 분들, 같이 일하실 분들을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 리얼터를 선정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이 직접 찾아다녀 본다면 어떤 것들을 짚어봐야 할지, 그리고 집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커스 두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좋은 집과 데이터인데요. 과연 좋은 집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집을 수치화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수치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으로 풀어낼 수 있냐, 정의를 내릴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 네. 좋고 나쁨을. 네. 근데 좋은 집이라는 것을 수치화한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집 사이즈가 있을 수 있고, 네. 땅 사이즈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내는 몰게지 페이먼트도 수치화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방 개수, 혹은 오픈하우스에 몇 명의 사람이 찾아가는지 등등 여러 가지 수치화의 기준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 스트라타피나 재산세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숫자가 무조건 높다고 혹은 낮다고 그게 좋은 집이라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 그런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땅이 큰 집이라도 집의 가운데 크릭이 흘러서 개발을 또 못하고 아무것도 질 수 없는 땅일 수 있지만 네. 훨씬 반밖에 안 되는 집이라도 네모 반듯하고 해 잘 들고 풀도 잘 자라고 이쁘게 네. 뷰도 나오는 그런 땅이라면 과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좋은 집에 가까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스트라타피가 아무리 낮아도 아무런 펀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곧 지붕도 해야 되고 파이프도 해야 되고 외벽도 갈아야 되는데 돈이 모아놓은 게 없으면 그게 과연 좋은 스트라타피일까요? 네. 낮다고 해서. 네. 그렇듯이 높고 낮음이 혹은 크고 작음이 좋은 집의 데피니션을 딱 만들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 이미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시장에서 수치적으로는 찾기 쉽지 않다. 설령 가격이 너무 싼 집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좋은 집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싼 집이니까. 네.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 우리가 있는 속담에도 있듯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고요. 네. 이유 없이 싼다는 거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은 거래를 10몇 년간 해오면서 이유 없이 너무 좋은 집이 특별히 싸다?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많은 데이터 표본 속에서 가격은 시장이다.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에서 오픈 마켓이니까 네.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반영된 가격으로 되는 거니 too good to be true인 상황은 많이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임장을 가거나 오픈하우스 가면 실제 딱 집에 보이는 수치들이 방이 몇 개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스퀘어 프리지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리얼터님 보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좋은 집을 판단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 방이 많은 게 좋은가요? 스퀘어 프리지가 큰 게 좋은가요? 방이 많고 스크래프트가 넓으면 당연히 생활 공간이 넓어지는 면에서 어떤 누가 뭐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하기가 유난히 힘들 정도로 크지 않는 이상은. 네. 하지만 그거에 대해 따라오는 시퀀스가 있죠. 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네. 스트라타비가 더 비싸질 거고요. 네. 같은 스크래프트 안에서 방이 3개면 뭐 방 사이즈가 요만한데 네. 방이 5개가 들어가 버리면 방이 훨씬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의 이제 대가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지 네. 단순히 사이즈가 크다, 방이 많다가 딱 들으면 당연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좋은 말이지만 네.
그거에 따르는 무언가의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좀 최적의 효율이 발생하는 어떤 방의 크기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나요? 마스터 베드룸과 일반 베드룸은 다르고 또 자녀 키우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이 다르죠. 네. 뭐 요새는 방이 창문이 없이도 이렇게 뭐 대인이 아니라 방이라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방에 또 창문이 있냐 없냐, 해가 잘 드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네. 그 방이 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어서 시끄럽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이 단순히 사이즈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뭐 창문이 있냐 없냐, 방에 해가 잘 드냐, 예를 들면 좀 옆방과 프라이버시가 잘 되는 구조인가, 네. 혹은 뭐 시끄럽거나 우풍이 들거나 하는 방이 아닌가, 네. 여러 가지 좀 고려할 것들이 많죠. 근데 그 방을 내가 오피스로 쓸 거냐 혹은 자녀가 쓸 거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좀 방의 크기로 좋은 방 나쁜 방 또 하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질문을 하시면 딱 이거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그게 부동산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임장도 했습니다. 네. 공부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네. 내가 과연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얼마인지. 설령 또 내가 뭐 몰개지는 뭐 100만 불이 예를 들어 나와도 내가 먼슬리로 페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파이낸셜 계획을 세우는 게 첫 번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에 맞춰서 리얼터 분들과 만나서 지역과 혹은 주거 형태, 콘도냐, 타운하우스냐, 하우스냐, 무엇이냐, 뭐 오래된 집이냐, 새 집이냐 등등의 계획들을 또 세분화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도 아주 중요한, 그다음 좋은 집을 고르는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바이어라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인컴, 몰개지 과연 이걸 다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잘 모르니까 맞습니다. 뭐 사전 승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것과 내가 사고 싶은 게 좀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바이어 또는 first time home buyer라면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럼 리얼터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그럴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럼 이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백만 불을 가진 사람이 10밀리언을 가진 사람이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본인이 가진 구매력과 원하는 집은 다르다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줄어들어도 늘어들어도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집을 원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만 사러 가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조그만 차 보러 가는데 막상 가니까 조금만 더 주면 요먹고 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되는 과정이 네. 집에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딱히 직접적인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맞아, 다 그런 거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마음이 좀 바뀌시죠. 지역을 바꾼다거나 혹은 지역이 방 개수보다 덜 중요하신 분들은 방 개수가 많은 또 외곽으로 가신다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어저스트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도 좀 중요한 과정이죠. 그냥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구매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버짓에 대한 또는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내 소득은 무조건 좋아질 거야, 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통해서 너무 무리해서 너무 큰 집이나 너무 부담된 가격의 집을 사게 되면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겠네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사업도 잘 되다 안 되다 하는 거고 네. 현금 플로우도 있다 없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도 구매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버젯을 정하는 게 반드시 맥시멈 몰개지 금액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을 저는 항상 손님께 드립니다. 혹시 그럼 리얼터님이 돕고 있는 손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점을 좀 찾아보면 네. 영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쵸. 정말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살 수 있는 집. 네. 이런 집을 사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밑에 안정적인 집을 사는 사람이 좀 많으신가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막 붐이 일어서요. 네. 한 달 뒤에 뭐 집값이 오르고 두 달 뒤에 이런 시절이 있었을 때는요. 네. 굉장히 영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를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의 이제 인식 같은 것들이 뭐 집값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구나. 와, 이렇게까지도 내릴 수 있구나. 다시. 네. 뭐 이런 식의 또 생각이, 인식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집은 필요하니까 거주의 목적으로 그 집을 찾되 너무 영끌을 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또 나중에 마켓이 안 좋을 때 오면 안 되니까 네. 좀 줄이자, 덜 빌리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그걸 추천드립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 사람의 욕심이 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전히 이런 기준들을 직접 설정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반대로 해서 피해야 할 집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 두면 우리가 이런 좋은 집을 선택할 때 좀 더 쉬워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피해야 할 집을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집을 구매를 많이 안 해보신 케이스인 경우일수록 네. 더더욱이 이제 저랑 다니시다 보면 아니 뭐 이 리얼터는 왜 이렇게 이 집은 안 좋다 저 집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라는 말을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의외로 알아야 될 정보와 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케이스별로 아주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 카테고리별로 스트라타일 경우 뭐 새 집일 경우 오래된 집일 경우 아주 땅이 넓은 집일 경우 분양일 경우 따라서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만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네. 안 좋게 될 높은 확률을 줄일 수 있죠. 그럼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스트라타 유닛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로 보시고 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스트라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제 유튜브에도 정보도 있고 서류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네. 서류를 읽고 그거를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서 같은 정보를 놓고 피해야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어요. 얼마 전 케이스인데 어떤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저희 바이어분께서 서류를 읽어보시니 네. 새 아파트인데 물 샌 기록이 너무 많았다. 지난 2년간.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 6번의 케이스 중에서 5번이 개인적인 실수로 일어난 것들이었어요. 네. 근데 뭐 그 아파트에 500세대가 살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죠. 세탁기 확률적으로. 뭐 물을 틀어놓고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아파트 또 맞은편에 있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손님 때문에 작년에 서류를 읽어봤을 때 네. 2년 동안 뭐 4번의 케이스밖에 예를 들어 없었습니다. 네. 새 아파트인데. 근데 그게 다 공사 실수로 인한 파이프 누수였어요. 벽 뒤에서. 그거는 개수는 적지만 리스크는 훨씬 큰 거죠. 더 피해야 되는 아파트 카테고리에 가까워지죠.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미닛을 정확히 잘 읽어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펀드를 얼만큼 모아놨느냐, 비상금을 얼만큼 모아놨느냐 등등등, 네. 스페셜 레비를 언제 낸 적이 있느냐, 혹은 워런티 회사와 러스트 같은 게 걸려있느냐, 이런 것들도 해석하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경험 있는 리얼터 분들이시라면은 바이어 분들께 굉장히 잘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지금 있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 우리한테는 어떤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잘 해서 피해야 될 아파트를 피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서류에 잘 나와 있죠. 스트라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AGM이나 네. 스트라타 다큐먼트들을 읽어봤을 때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피해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들을 좀 파악해서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내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네요.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좋은 집인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 말만 무섭게 써 있는 경우를 내가 너무 무서워서 피해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피해야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 많은 리얼터 분이 굉장히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더 실전에 가까운 파트로 가보시죠. 이번에는 완전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일반인이 부동산을 보러 다녔을 때 일단 이건 꼭 챙겨봐야 한다. 혹시 리스트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실전에서 정말 뼛속 깊이 이 집이 나한테 느낌으로 와닿는 그만큼의 현장 경험이 중요하고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집을 예전에 잘못 산 경험들이 많은 사람도 있고 네. 이번에 정말 설레는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은퇴하고 마지막 집을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감정이 되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 감정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집을 내 목적에 맞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던 내 계획에 대한 완성 있는 디테일한 계획이 있을수록 좋고 네. 또 그 계획이 우리 가족 구성원분들과 각자 잘 공유가 돼서 구매 과정에서 필요 없는 시간 낭비와 잡음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네.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본인만의 기준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요. 열린 마음이지만
확실하게. 네. 예. 또 가족 안에서의 의견 충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시나요? 거의 100%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남편분이 원하시는 분과 아내분이 원하시는 분 많고요. 네. 또 재밌는 얘기긴 한데요. 어떨 때는 며느리가 원하는 집과 시어머니가 원하는 집이 다를 경우도 있고요. 리얼터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첫 집을 구매하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네. 어떤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 부동산이 좋아지겠다, 안 네. 좋아지겠다,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을까요? 마켓이 이제 어떨 때는 좀 급하게 변할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확 좋아졌는데 좋아진 게 걷잡을 수 없이 좋아질 때도 있었어요. 네. 또 지금처럼 꾸준히 계속 그냥 바이어에게 유리한 마켓으로 한 1년, 2년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계속 꾸준히 임장을 다니셨다면 네. 적어도 오픈하우스에 몇 명씩 오는지 막 예전처럼 막 줄 서서 들어갈 때도 있었다면 그 현장감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오픈하우스 가도 뭐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네. 2시간 동안 이제는 막 갑자기 뭐 10몇 명씩 다니네? 이렇게 본인이 이제 느낌적인 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뉴스도 있고 리얼터 분들의 조언도 있고 이자가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몰개지 하시는 분들께 이자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몸으로 체감해야 되고 예,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픈하우스를 갔을 때 사람이 많다면 경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대부분 비슷한 경쟁자들이 비슷한 오픈하우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그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집이 싸게 나왔구나. 네. 그러면은 요 정도 가격대는 요렇게 나면 싸게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젠가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서 오퍼를 쓸 때 네.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작은 것도 하나하나 것들이.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저희 채널 시리즈 캐나다 위클리 매주 월요일 캐나다 부동산 몰기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위클리.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좋은 집을 찾았다면 네. 오퍼에서 이겨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좀 있을까요? 오퍼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것은 오퍼가 무조건 어셉트가 된다고 해서 또 이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내가 원치 않는 값에 오퍼를 높게 써서 그게 된들 애초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임장가, 계획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식들과 공부했던 지식들을 네. 이거 가격을 잘못 써서 이겼다 한들 그게 과연 오퍼가 됐다고 이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좋은 집이지만 너무 비싸게 사면 또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값에 사는 게 저는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값은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그거에 있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을 반드시 내가 안 넘겠다라고 하는 마인셋을 가지는 과정에서 됐을 때만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아니고서는 적당히 이겼다도 있을 네. 수 있고요. 네. 혹은 이겼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이기고 지고보다는 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집을 샀다에 포커스를 둬보자면 네. 일단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상대편의 셀러분들의 혹은 그 상대편 리얼터를 통해서 혹은 어떨 때는 과연 집 상태를 통해서 그 시츄에이션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집을 이 가격에 파는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혹은 이미 집을 사놨나? 이사 날짜가 딱 원하는 날짜가 있을 경우 네. 뭐 등등 아주 제 영업 비법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상대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게 뭐 당연히 뭐 네고시에이션 하는 잘하는 법 같은 책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상대의 의중을 파악해야지 네고시에이션을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내고 그를 잘 긍정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또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그럼 있을 것 같습니다. 셀러의 니즈를 파악하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셀러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니즈들이 있겠죠. 네. 대략 어떤 게 있을까요? 다운사이징, 은퇴, 네. 업사이징, 자녀가 생긴다거나 네. 혹은 가족이 합친다거나 부모나 자식이 합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커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네. 혹은 뭐 비즈니스가 망했다든지 혹은 이혼한다든지 혹은 결혼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셀러분들이 급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전혀 아닐 때고 있고요. 네. 또 마켓이 어떠냐에 따라서 셀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빨리 안 팔면 더 내려갈 텐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오퍼 금액을 잘 써야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지금 같은
마켓에서도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불과 2주 전에 어떤 콘도의 오퍼를 저희 바이어분과 오퍼를 썼는데 네. 굉장히 일부러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올린 집이었어요. 오퍼가 5개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은 마켓에서. 물론 굉장히 낮게 내놨죠. 네. 멀티를 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뭐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우리 쪽 리얼터와 바이어 측 리얼터와 셀러 측 리얼터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집요하게 어떻게든 내 거 해줘 막 이렇게 열심히 네. 집요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또 이길 때가 있고요. 아, 네. 그럼 셀러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뭐 리스팅 프라이스도 봐야 될 거고 이 리스팅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도 봐야겠지만 중요한 정보들은 사실 상대방의 리얼터 또는 셀러에게 온다라는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에릭정 리얼터님은 제가 뭐 초반에는 정프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오퍼를 네고시에이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리얼터님만의 비법, 네. 강점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 저는 캐나다 위클리를 매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손님께 굉장하게 열심히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바이어분들께. 네. 그래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과 요만큼까지 괜찮다, 요건 진짜 괜찮다. 네. 이 선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드려요. 네. 숫자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랬을 때 절대로 저희가 쓰는 오퍼가 돼도 성공, 안 돼도 성공인 거죠. 저희는 딱 여기까지만이니까. 지금 같은 마켓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 손님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상대편 리얼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네.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좀 과감하게 좀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열심히 해야지만 저희 바이어분께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다른 리얼터들은 이 리얼터들 10을 괴롭힌다면 나는 20을 괴롭히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괴롭힐 때는 어쩔 때는 네. 하려고 또 노력을 하죠. 괴롭힌다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본인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손님 입장에서는 내 리얼터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줬을 때 참 네.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이 리얼터들의 숙명이에요. 아. 진짜 열심히 해봤자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라서 네. 그 부분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에릭님께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또 간접적으로 옆에서 보면서 정말 많은 파일들, 정말 많은 손님들에게 만족감 있는 서비스와 또 거래 자체를 잘 마무리했던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 열심히보다도 결과를 잘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항상 소망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리얼터님의 이 방대한 경험과 지식, 기억을 바탕으로 네. 만약 지난 한 10년 전쯤에 우리 에릭 리얼터님께 돌아간다면 10년 전이요? 예, 10년 전 본인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시나리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 그런 게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저는 당장 집을 팔고 비트코인을 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네. 집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라? 몰빵입니다. 아, 본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농담이고요. 네네. 자, 만약 집을 산다면, 10년 전에 저에게 산다면 더 열심히 알아보고 더 선입견을 좀 줄이고 네. 선입견이 많거든요. 집 보러 다니면. 나는 오래된 집은 싫어, 뭐 땅 큰 집은 싫어, 뭐 네. 등등등의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오픈 마인드를 더 가져라. 100점짜리 집은 없는데 빵점짜리 집도 없으니까 그냥 다 보고 결정해도 돈 드는 것도 없으니 네. 그냥 다녀봐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럼 리얼터님의 첫 번째 집을 구매했을 땐 혹시 리얼터의 신분으로 집을 구매하셨었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그때 보지 못했던 거 네. 혹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그때는 심지어 저의 아버지 지인분이 리얼터셨는데요. 네. 아버지 지인분께서 이 집 사라고 해서 그냥 분양사무실 가서 네. 그냥 사인했어요. 쇼움만 보고. 나 그 집이 그 단지 내에 몇 호인지는 알았는데 그 단지 내 위치도 몰랐었어요. 자, 리얼터님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본인의 부동산 철학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부동산 철학이라랑 뭐 거창하게 말할 건 없고요. 제가 좀 전에 10년 전 저에게 했 것 같은 말이랑 똑같은 맥락의 말인데요. 네. 항상 겸손하게 구매하고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게 다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 겸손함을 항상 마음에 잃지 말자. 그 다음에 항상 내 스스로를 의심하고 파고들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을 보이도록 하자. 왜냐하면 사실 이게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늘리는 것만이 많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항상 겸손하게 나를 의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자입니다. 자, 우리 에릭정님 오늘 또 출연해 주시면서 네. 많은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흔히 주변에 여러분들 뭐 주식으로 대박 나자, 부동산으로 대박 나자, 뭐 로또 사서 대박 나자 이런 여러 가지 대박에 대한 꿈을 저도 꾸고 여러분들 모두 다 꾸실 텐데요. 이 셋 중에서 사실 부동산의 대박이라는 뜻은 집값이 막 뛰어가지고 그게 대박이 난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좋은 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본인만의 기준과 가치를 잘 세우셔서 아주 좋은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부동산 대박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에릭정 리얼터님과 저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